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엑스레이를 10장 찍어서 돈을 더 많이, 한 장 찍는 것보다 10장 찍어서 돈을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엑스레이를 몇 장 찍던지 나의 질환이 치료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비 상승 또는 보험 재정의 어떤 문제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는 전체 GDP의 거의 10%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거의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예를 들어 10%를 돌파하게 되면 과연 국가가 의료비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지요. 대개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면 질환들을 대부분 갖게 되고요. 또 한 개의 질환이 아니라 두세 개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비는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이런 의료비 또는 보험 재정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지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의료는 사실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다고 많이들 하지만 대도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방에 특히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 가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의료 제공 서비스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 사는 노인,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도시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가 이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꼭 지금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쪽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반대를 하는지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의료 공급자들이 되게 이제 반대를 하죠. 의사를 중심으로 되게 이제 수가 체계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의료비는 상승한다고 하지만 사실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 수가 그런 상황에서 많아진다면 경쟁이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은 의료 행위를 하는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제 의료비가 지금 상승이 GDP 10%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반대 의견에서는 의료비가 올라가도 그 수가가 충분하지 못하다 의견이 이제 사실 두 개가 아이러니로 부딪히는데, 어떤 것이 이 실제로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이게 같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간적인 지점은 어떻게 저희가 찾아야 될지 혹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문제가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데 비해서 의료 제공자, 특히 의사들은 또 한편으로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고 그것이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은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행위를 많이 하면, 예를 들어 검사를 많이 하면 검사를 많이 한 만큼 지불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국가는 검사를 많이 하면 지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의료 공급자는 검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데 사실 검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 제공 노동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국가는 그 부분을 전체 의료비를 낮추려고 또는 상승을 좀 막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가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노동을 더 많이 하는데 수가는 오르지 않는다 또는 내려간다 이제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힘든 노동을 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가장 핵심은 이런 지불보상 체계 또는 이제 수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 개혁을 하겠다고 한 4가지 부분 중에 그 4번째인 그 공정한 보상 체계. 맞습니다. 그 부분. 네. 결국 이제 의료개혁,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개혁이 이제 같이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의료 전달 체계, 아직도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의료 전달 체계 개혁이다. 근데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1차 의료는 조금 가벼운 질환을 보는, 또 3차 병원 되면은 전문적이고 또 중증 질환을 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프면 3차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방향은 의료 전달 체계의 정립도 필요하지만 1차 의료가 대폭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웬만한 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 특히 뭐 멀리 떨어진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분들도 굳이 대도시에 힘들게 올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기본 방향은 의료 전달 체계 정립 더하기 1차 의료를 대폭 강화하는 이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교수님 말씀은 굳이 좀 쉽게 풀어야자면 대학병원 가지 않더라도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가더라도 웬만한 질환은 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뭐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지방에서 특히 아주 그 작은 읍면동에 가면은 반 정도가 빠져나가거든요. 의료 서비스를 대도시에서 받으려고. 반 정도 돼요. 그게 제 보기에는 빠져나가는 건 한 10%. 그러니까 90%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질환들을 보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지역사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질병들이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시점, 지금의 의료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의료인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의료인은 늘어나야지 됩니다. 의대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왜 그냥 온갖 문제가 제도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의료인을 늘린다면 그것은 사실은 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의 증가 또는 확충은 반드시 의료 제도의 개혁이 선행돼서 그 적정한 숫자가 계산됐을 때 가능한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오늘 당장 부족한 의료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숫자 정도로만 묻고
나머지는 의료제도 개혁을 하면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의료인인 동시에 이제 국민이신데, 이 의료개혁을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 제대로 잘 돼서 개혁이 된다면, 국민과 그 공급자 의사분들 모두 이렇게 만족될 수 있을 만한 개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돼야 한다고 어떤 방향? 저는 개혁의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됐다.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민이 만족하고 의료인도 존경받고 행복한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제도, 특히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그 다음에 지불 보상 체계가 상당 수준, 그야말로 개혁적인 수준으로 바뀌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